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오늘은 소화기계에 대해서 보여볼 거예요. 소화기계란 뭐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입으로 넘기면서 시작합니다. 입에서 인두를 지나 식도로 가죠. 식도에서 어디로 가죠? 네, 위로 갑니다. 위에서 다시 소장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어져서 배변하는 과정을 말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위.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 그랬죠? 대장. 대장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수분 흡수 한다 그랬어요. 수분이 많이 있는 변은 뭐죠? 설사. 수분이 별로 없는 변은 뭐죠? 변비. 네,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배울까요? 위염, 위궤양, 위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또한 요 대장에서 있는 대장암, 총 6가지 질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요 질환의 중요 특징 알고 가시면 됩니다. 소화기계 노화의 특성.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그래서 어떤 맛, 짠맛하고 단맛이 둔해진대요. 그럼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짠단짠해지죠? 우리 단짠단짠 유행이잖아요. 그죠? 단짠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돼도 약은 어때요? 쓰다고 하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대요. 충치의 치아, 탈락, 잘 맞지 않는 이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려워져요. 그럼 4번하고 연계되죠. 씹는 것이 어려워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맞아요. 잘 씹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골고루 섭취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영양 상태도 악화되고 우리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 생기기 쉽죠. 타액과 위액 부위 비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뭐가 저하돼요?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항상 더부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인 질병 특성 어떻다 그랬어요? 초기 진단이 어렵죠? 왜 그렇다 그랬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랑 구별이 좀 어렵다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질병이 걸려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타액이랑 위액 분비 저하, 위액 산도의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 능력 저하가 되면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나고 구토 등이 생기고요.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어 지방의 흡수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했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변실금이 뭘까요? 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항문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되는데 항문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러면 변이 이제 속옷에 조금씩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뭐가 떨어져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신장 기능의 저하가 약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거는요. 간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간이 하는 일, 해독이죠.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 하면 간이고요. 중독하면은요. 신장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나왔죠. 소화기계. 뭐 있다 그랬죠? 중요한 부위 위, 대장. 위에서는 위염, 위궤양, 위암 할 거고요. 소화기계에서는 변비, 설사, 대장암 할 거예요. 근데 위염, 위궤양, 위암 어떻게 구분하지? 다 비슷비슷한 균에 감염되고 다 비슷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독특한 거 하나 찝어서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죠? 설사, 변비 구분 가능하시고요. 대장암도 구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위염. 위염의 원인은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이제 씹는 기능이 약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을 먹었을 때 위험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 그다음에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된 음식을 먹었을 때 위험이 걸리거든요. 음식으로 문제로 나올 때는 무절제한 식습관,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어떤 질병을 발생시키죠? 위험입니다. 무절제한 식습관,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위험에는 급성 위험도 있고요, 만성 위험도 있어요. 우리 급성 위험 같은 경우에 식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맞죠? 식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소화불량 증상이죠. 그 다음에 명치의 통증. 우리 명치 어디예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꽉꽉 막힌다 그러고 소화 잘 안 되면 여기 콕콕 두드리잖아요.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을 때 여기가 답답해서 콕콕 두드리고 트림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 증상으로 구토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특이 증상이죠. 명치 통증 외우시고요. 식사 후 3, 4시간 배가 고플 때 발생하는 명치의 심한 통증입니다. 위험은 언제요? 식사 후 3, 4시간 배가 고플 때 발생하는 명치의 심한 통증. 위험은 식사 후 3, 4시간 배가 고플 때 발생하는 명치의 심한 통증이다. 위험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우리 속 답답하고 팽만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식 하시고 그 다음에 된죽으로 넘어가는 식사 하셔야 되고요. 과식, 과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드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당연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처방받는 제산제나 진정제를 투여하시고요. 자극적인 음식 어때요?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 생겼으니까요. 규칙적인 식사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험은 무절제한 식습관과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며 증상으로는 식후 3, 4시간 배가 고플 때 발생하는 명치의 심한 통증입니다. 두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료하실 때는 금식하시는데요. 금식 다음에는 유동식이나 된적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 금식시킨다고 물까지 다 X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뭐 수술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는 금식하세요 하면 물도 안 먹는 거 맞는데요. 노인분들에게 금식인데 물도 안 준다는 지문이 나오면요. X 하셔야 돼요. 뭐 수술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링겔 맞잖아요. 하지만 증상이 약해서 집에서 있는데 금식한다고 물도 안 드시면요. 탈수돼요. 어르신들 탈수되면요. 전해질 바로 깨져가지고 쓰러지십니다. 물은 자주 충분히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위궤양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뭐의 손상이요? 위 점막까지 손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염증에서 넘어가지고 뭐가 된 거죠? 궤양까지 온 거죠. 궤양까지 왔는데 헷갈려요. 그죠? 위험은 또 무슨 식습관이라 한 것 같은데 방금 그죠? 위험은 무절제한 식습관이고요. 위궤양은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XXXXXX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위점막이 손상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위염은 무절제하고요. 위궤양은 잘못돼 버렸어요. X. 그다음에 담배, 알코올, 커피, 그다음에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의 잦은 사용이 어떻게 하겠어요? 위를 자극시키겠죠. 위 자극시키면 궤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분배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 점막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위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러분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봤죠? 헬리코박터균은 요소 분해 효소라는 거를 생성해가지고요.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위 점막이 유독 물질에 쉽게 손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간염이 됐을 때는 이제 위염, 위궤양, 위암까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위궤양일 때 원인이 요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궤양의 증상 뭐가 있어요? 속쓰림. 아까 위염은 어떻다고 했죠? 명치 통증. 맞죠? 아, 답답해. 복부 그냥 팽만감이랑 답답해. 가슴이. 그렇지만 위궤양은요, 쓰려요. 아파요. 그죠? 그다음에 소화불량 있고요.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언제요? 새벽 1-2시에요. 위염은 어떻다고 했어요? 식후 3-4시간 배가 고플 때 발생하는 명치의 통증. 이거는 궤양은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아파요. 속 쓰려요. 그건 위궤양이에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위출혈, 위에서 피가 나고요. 위천고, 위가 빵 뚫혀요. 위협착,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 좋은 데끼리 그냥 붙어버려요. 그럼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치료 및 예방, 절대 금연입니다. 그냥 금연 아니고 뭐 어떻게 금연이라고요? 절대 금연하셔야 돼요. 원인 중에 담배가 있었는데요. 담배 연기랑 담배는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뭘 악화시켜 주겠어요? 위궤양을 악화시켜요. 그러므로 절대 금연 잊지 마세요. 절대 금연 하셔야 되고요. 진통제 드셔야 한다면요, 반드시 점막보호제랑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맞죠? 위궤양, 위 부분에 쓸렸어요. 속쓰림, 상처가 있어요. 이미. 그럴 때 진통제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아프겠죠, 여기. 아야야야야 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점막보호제 같이 쓰셔야 되고요. 뭐 심신안정, 충분한 수면, 식이요법, 규칙적인 식사 뭐 이런 거는 뭐 다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위암의 원인은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악성 빈혈들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짠 음식 먹으면 위암 많이 생긴다 했죠. 또 연장식품. 염장식품도 똑같이 짜요. 소금을 첨가해가지고요. 저장성 높인 식품을 말하는 거고요. 굴비, 젓갈, 햄, 베이컨, 김치, 단무지, 짠지까지 함께 포함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짜다, 다 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짠 음식과 염장 음식. 그 다음에 위암은요, 가족력이 있어요. 또한 음주, 흡연, 매일 따라오죠. 그 다음에 위암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암은 어떻게 발견이 되냐? 아플 때 발견됐으면 이미 늦었고요. 국가 암 검진 있죠. 40세 이후로 되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증상은 거의 없다. 그다음 체중이 감소하고 소화불량, 오심구토, 빈혈, 피로감, 권태감, 그다음 출혈, 토열, 혈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죠. 진단 검사에서 복부, 동항, 덩어리, 간비대 등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요, 이제 수술이나 화학요법, 반사선 치료해요. 맞아요. 앞으로 나올 암들 거의 다 똑같죠. 치료 방법.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나올 거예요. 치료 후 몇 년간 정기 검진을 해야 돼요. 왜? 재발 여부를 확인하려고요. 몇 년간? 5년간. 그죠? 암은 뭐 짝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 5년간 정기 검진을 한다.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 치료하셔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 요거는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디 왔어요? 이제 대장 왔습니다. 대장암이 있죠. 대장암의 원인은 대장 용적의 과거력, 대장암의 가족력, 위암도 가족력, 과거력 똑같죠.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면은요, 대장암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위염, 위궤양, 위암 나왔듯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코올 섭취요? 매일 알코올 섭취.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대장암에 걸리려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먹었을 때
대장암에 걸리기 쉬워요. 나쁘게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고지방에 고칼로리. 치킨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대장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장암의 증상,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그 다음에 허약감, 체중 감소. 맞죠? 암 걸리면 보통은 체중 감소예요. 그 다음에 노인에서는 양성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요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있었고요.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암은 어떻게 해요? 또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있고요. 치료 후 요것도 소화기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로 나오는 거는 치료 후 몇 년간 정기검진한다. 5년간. 위암도 그랬죠. 왜 그랬어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죠. 별표 어떻다? 중요하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 나오면 헷갈리죠. 그래서 문제에 잘 나오겠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데 어떻게 섭취한다? 규칙적, 당연한데 어떻게? 소량씩 많이 먹으면 부담되겠죠.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그 다음에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요. 잦은 간식, 늦은 식사는 안 됩니다. 소량씩 했는데 간식이죠. 잦은 간식, 늦은 식사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극 주는 찬 음식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떠한 음식을 먹으래요? 어떠한 음식? 싱거운 음식. 빨간색,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많이. 이것도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외워보세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먹는다. 맞습니다. 대상자 이렇게 드셔야 돼요. 동물성 식품은 어때요? 나쁜 거죠? 그러면 줄이고. 식물성 지방은 어때요? 올리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훈연식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X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생수를 드시도록 하고요. 금연절주 당연한 거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1번에서 11번까지 있는데요. 이거 다 중요해요. 빨간 건 더 중요하고요.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읽어보면 다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빨간 부분은 한 번 더 체크 하세요. 설사. 우리 설사 어떤 때 하죠? 장에 감염됐을 때, 맞아요. 장 감염되면은 설사 나죠. 스트레스 받아도 자꾸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약물을 남용했을 때, 어떤 약물? 하재예요. 밑으로 빼내는 약물. 설사인데 하재 남용?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변비가 걸렸는데, 하재, 설사약을 한번 먹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래도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재를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일 때도 우리 설사하죠. 설사 증상 1에서 수십 배. 자, 보세요. 1회를 해도요. 물이 꽉 많은 설사를 해요. 물설사. 맞죠? 그럼 그거 설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가는 거. 맞죠?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보는 거예요. 물설사, 혈성설사. 피가 섞여 있는 설사를 혈성설사라고 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요. 우리 남용하지 말라 그랬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신 안정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사할 때 음식물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이되 뭐는 충분히 아까 음식물은 줄여도 아까 위험일 때 금식은 해도 뭐는 먹으라 그랬어요. 어르신들 물은 충분히 드시라고 했죠. 설사한다고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도 물을 많이 안 먹는데요. 음식물 섭취는 줄이되 물은 충분히 섭취해야
있대요. 노인분은 특히 더 그런 거 있고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그럼 뭐냐? 매운 후추, 뭐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뭐 이런 거 먹으면요. 장 운동이 막 증가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가 악화됩니다. 지사제 복용.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변비요. 변비는 위, 대장, 반사, 감소로 인해 가지고요. 장 운동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나친 저잔여 시기를 하게 되고요. 식사량도 떨어지죠. 근데 특히 어떤 게 떨어져요? 저잔여 시기는 이제 별로 대장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섬유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거의. 그러면 뭐 안 먹었다고요? 고섬유질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가는 거 힘드셔가지고요. 수분도 안 드세요. 그래서 수분과 고섬유질이 저하된 다 떨어져요. 식사를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죠. 또한 복부 근육에 힘이 떨어져요. 응 하고 힘을 줘야 뽕 하고 나올 텐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요. 배변 횟수가 감소하죠. 주 2에서 3회 이하, 3번 이하로 보게 되면요. 변비라고 해요. 힘든 배변, 딱딱한 변, 잔변감. 배변 후에도 대장의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잔변감이라고 하고요. 복부 통증과 팽만감, 변비 진짜 심하면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 다음에 경련, 식욕 저하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처방에 따라 하제를 복용한다. 하제 뭐라고 했어요? 나오게 하는 약. 맞아요. 하제를 남용하면 설사가 생긴다고 했죠. 하지만 처방받은 하제 복용하시고요. 빈번하게 사용하면요. 오히려 또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해야 돼요. 변 마려운데 너무 불편한 환경이고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변 잘 나와요? 안 나오죠. 편안한 환경 해주셔야 되고요. 식물성 식이섬유 드시고요.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하고 다량의 물을 드셔야 돼요. 아까 전에 뭐 안 먹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물을 적게 먹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시라는 거예요. 왜 드시냐?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함으로요. 적극적으로 섭취하라고 나왔어요. 잊지 마세요. 우유를 먹는다.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 있죠? 그럼 변비를 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빨리빨리 외워지겠죠? 변비일 때 우유를 먹는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 변비인데 변비를 유발하는 약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죠? 보통 변비를 유발하는 약은 뭐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함부로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조, 걷기 등을 해가지고요. 대장 운동을 시켜주시고요. 복부 마사지 해주시고 변이가 느껴질 때는 화장실에 빨리 가셔야 돼요. 변이 느껴질 때 참으면요. 또 변비예요. 그죠? 자, 우리 소화기계는 6가지 질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위랑 대장입니다. 위에는 위염, 위궤양, 위암이 있어요. 위염은 뭐 어떻다? 무절제한 식습관과 잘 씹지 않아서 생긴다. 위궤양은 어떻다? 잘못됐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위 점막까지 손상된 거다. 그리고 위암은 어떻다? 짠 음식, 염장식품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그리고 이 증상은 어떻다? 위염은 명치 통증, 답답해. 위가 부은 듯한 팽만감. 위궤양은 속이 쓰려, 아파. 이제 아프죠?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이 있고, 위암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위염은 일단 염증, 위염, 금식한다. 하지만 물은 자주 먹어준다. 유동식 된중으로 가면서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고요. 위궤양일 때 중요한 거 나왔죠? 절대 금연. 진통제를 먹을 때는 궤양, 상처가 났다 생각하시면 쓰리다. 반드시 점막보호제를 먹는다. 그리고 위출혈, 위천공, 위압작은 위궤양일 때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거 다 암에 똑같고요.
치료 후 5년간 정기검진을 한다. 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왔죠? 대장암, 설사, 변비가 있다. 대장암은 매일 알코올 섭취 했을 때 또 나쁜 거는 고고예요. 고지방, 고칼로리. 좋은 거는 저저 먹었죠. 저섬유소, 저잔여시계를 먹었을 때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 또한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방법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는다.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생거 먹어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드셔야 되고요. 물 어떻게 먹어야 된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는 장에 감염된 거고요. 변비는 위, 대장, 반사 감송돼서 장 운동이 떨어진 거예요. 설사는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말하는 거예요. 1회를 봐도 설사예요. 물설사. 그럼 설사입니다. 네, 혈성설사까지 있을 수 있고요. 변비는 배변 횟수가 3회 이하로 감소된 거를 말해요. 일주일에요.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설사는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이거 잊지 마세요. 물은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사제 못 나오게 하는 거 복용하는 거고요. 변비는 그러면 변비는 처방에 따라 하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한 환경에서 변 보게 해주고 우유 먹으라 그랬죠. 우유 드시고요. 변비 유발약은 상담을 끊으셔야 되고요. 유산균이 포함된 다량의 물, 복부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다음 변이를 느꼈을 때 화장실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를 만났어요. 보호자에게 말해요. 위험인 것 같으니까 약을 먹어야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질병을 예측해서 말하면요. 대상자랑 가족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과 걱정을 줄 뿐이에요. 일단은 센터에 보고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웠죠? 속이 쓰린 건 뭐예요? 위궤양.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아픈 건 뭐예요? 위염. 또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죠. 우리가 또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히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해야 한다입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대변이 콜라색을 띌 때, 속이 쓰리다고 하거나 오신구토가 있을 때 먼저 가족과 상의하고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하셔야 되고요.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 신체적인 이유와 불안, 슬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등의 심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상태는 이럴 수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요. 판단하셔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보고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듣고 문제 푸시면 90%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